오늘이 4월 24일 일요일, 이번 주면 4월도 끝나고 봄도 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의 날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TV 136번째 시간으로 오늘로서 한국적 감성 리더십 이론에 대한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행동에 관계되는 리더십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물에서 깨우칠 수 있는 리더십의 공통점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능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기능이 무엇일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하는 구실이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 차원에서 물이 하는 구실이나 작용 또는 리더십이 하는 구실이나 작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은 만물의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조직은 쇠퇴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은 조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없어지고 모을수록 커집니다. 물은 나눌수록 빨리 증발하여 흔적도 없어집니다. 리더십도 분열의 리더십은 빨리 망하고 화합의 리더십은 성장한다는 기능이겠죠. 세 번째 기능의 공통점은 물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조화된 자연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어 행복감을 가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성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감성 리더십이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행복감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의 작용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특징이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뜻합니다. 물은 남의 더러움은 씻어주지만 절대로 남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성 리더십의 특징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과 같이 이롭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처럼 선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평상시 물은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보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이 강한 힘을 숨겨두었다가 가끔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부수는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리더십도 평상시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발휘하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느 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바로 이런 특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표인 바다까지 가는데 먼저 가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고 순리대로 간다 하는 것이죠. 감성 지도자, 감성 리더십은 꼼수 부리지 않고 급모 술수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리대로 하면 목표에 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행동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바위가 막으면 돌아갈 줄 알고 약간 오르막이 있으면 뒤로 물러섰다가 가고 못 가도록 둑을 쌓으면 인내하고 참았다 넘쳐서 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육각형 그릇에 담으면 육각형이 되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성 리더십, 감성 지도자도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정도를 가는 순수한 행동을 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성공하는 리더십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항상 으스대지 않으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물은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었다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체하고 어깨 흔들고 다니면서 대가 바라지도 않으며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도움을 똑같이 주며 희생하고 있습니다. 감성 지도자, 감성 리더십도 이런 행동이 원칙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뇌물 가져오기를 바라고 충성하기를 바라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감성 지도자 자격이 없겠죠. 세 번째, 행동의 공통점은 이슬비에 옷이 젖고 작은 계곡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겁니다. 즉 감성 리더십의 성과는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나도 모르게 옷이 젖어 갈아입어야 하듯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성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정은 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한두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이 들면은 그때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한번 정을 가지면은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감성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계곡의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로 갑니다. 계곡의 개울물은 흐를 때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웅장한 소리를 내며 흐르다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하게 품위 있게 흐릅니다. 리더십도 지도자가 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더십이 성장해야 합니다. 개울처럼 소인배 리더십에서 강물처럼 무게 있는 군자 리더십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자연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인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다는 흙탕물, 오염된 물, 빗물, 세계 모든 나라의 강물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서 융화시켜서 짭짤한 바닷물로 만들어내는 포용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 지도자는 이런 포용 리더십에 가지는 성인 리더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의 이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군자주야 서인자수야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물을 물로 받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국민이 정권을 세우지만 몰락시킬 수도 있음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라는 공자의 제자 순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획제 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것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백성을 뜻하죠. 민심이 곧 천심이요, 하늘이 곧 백성이며 백성이 곧 하늘인데 하늘에 죄를 짓고 어디에다 빌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요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감성 리더십을 깨우치고 하늘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의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물보다 불을 더 무서워하지만 불탄 자리에는 타다 남은 것도 있고 재라도 남고 추춧돌이라도 남지만 성난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싹 썰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감성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는 아래로 흐르면서 바위가 있으면 넘어가고 산이 막히면 돌아가고 둑을 쌓아 못 가도록 하면 인내하며 기다렸다 하면서 맞서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난 물한테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감성 지도자의 감성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